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영주방송의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방송에 칼럼을 꾸준히 보내주고 계시는 조금세 회장님의 칼럼인데, 조금세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면은 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으로 재임하셨고, 전에 부산교총회 회장을 하셨고, 현재는 학교 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쓰신 칼럼인데, 그 제목은 도덕성이 결여된 이재명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 속에서 물론 진보 계열의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인상부터 쓰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듣기 싫으면은 안 들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분이 몇 번 읽어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고, 또 읽어봄으로 해서 스스로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본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이재명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물들이 갖지 않는 이성, 상대에 대한 배려,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 등 인간의 가치가 만인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주변의 많은 나라로부터 예절 바른 나라로 칭송받았고, 자존심 강한 중국도 소중하라고 하였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극찬하였고, 역사의 연구를 저술한 세계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을 뜨기 2년 전인 1973년에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 가족제도 등에 대해서 이를 인류에 대한 가장 필요한 사상이며, 한국뿐 아니라 서양에도 효 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오는 날이 온다면은 그 중심에는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동북아시아 그 속에서는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효문화를 바탕으로 한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안타깝게도 세계 각국과 석학들의 칭송을 받던 한국의 미풍양속은 일부 몰지각한 사회 지도층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불공정한 나라로 추락하였다. 참 통탄할 노릇이구나. 첫째로 도덕성 결여로 갖은 시련을 겪은 세조와 왕위를 잃은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니다. 수양대군 세조는 형 문종이 죽자 어린 조카 단종이 보위에 오르자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와 항보인 등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는 인물을 죽이고 왕권을 잡았다. 동복동생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유배하여 사사하였고, 단종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성산문 박팽영 등 사육신을 처형하고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낸 뒤 사사시켰다. 그러나 13년 재위기간 중 편안한 날이 거의 없었다.
함길도 더 절주사 이중옥의 반란 사건과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 1467년 세조 13년 함경도의 호족 이시애가 일으킨 반란 사건 등 혼란이 연속되었다. 세조는 왕권을 차탈하였으나 가정사도 순탄치 않았다. 장남 도원군 의경세자는 세조 3년 20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였고, 세조도 악성 피부병으로 평생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 세조 사후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예종은 왕위 등극 후 불과 1년 3개월 후에 향년 19살로 요절을 하였다. 인가응보라는 말같이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과보가 따르는 것 같다. 조선 왕조 최악의 폭군 연산군은 간신 유자강과 이국돈의 고변으로 1498년 연산군 4년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신진사위를 대거 처단한 모사와 1504년 연산군 10년 간신 임상웅의 부채금미로 연산군 생묘 폐비윤씨 사건에 관련한 복수극인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와 유생들을 사륙하였을 뿐 아니라 가전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여색에 빠져 국정을 태만히 하는 등 폭정을 일삼는 탓에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폐위되어 교동도에 유보되어 31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악랄한 연산군도 이복동생 중종은 해치지 않았다. 조선 왕조 15년 왕 광해군은 임진왜란 기간 중에 세자로 책봉되어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를 돌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왜군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과 병기 조달한 물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임진왜란 제유정난 중에 충무공 이순신, 건율장군, 서해 유성룡과 함께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왕이 등극 후 명나라와 청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국제외교도 괄목할만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왕권 강화를 위한 간신 이첨, 유희분 등의 감언 이설에 놀아나 동복형 임해군,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사사하 서모 임목 대비 폐비 사건으로 인조방정으로 실각하게 되었다. 조선 왕조 유림과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제왕이라도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도덕성의 실추로 대통령직을 하야한 이승만과 미국의 닉슨의 경우를 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일생 동안 조국의 강복을 위한 치열한 독립운동과 광복 후 열강들의 신탁통지 추진을 저지하고 공산화 일보 직전에 남한만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북한의 남침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였고, 한미방위조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1등 공신인 이승만 대통령은 측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 이기분, 내무부장관 최인규 등의 계략에 말려 3.15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4.19 혁명으로 하야하여 하와이로 망명해서 불행한 여생을 마쳤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국부로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라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닉슨 대통령은 월남에서의 평화협정 진전, 중국과의 국교 수립 등 탁월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대통령이다. 1972년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던 맥거버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자 불안감을 느낀 닉슨 참모들이 워싱턴 시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자리한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의 도청 장치를 가설하였다. 그러나 우연한 일로 이 도청 장비가 발각되어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 처음에는 단순 주거 침입 정도로 여겨졌고 그해 치러진 선거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닉슨은 재선에 성공을 했다. 그러나 그 재판 과정에서 닉슨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졌고 의회의 탄핵에 직면한 그는 끝내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미국이란 나라는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어떤 권력자도 책임지는 정치 선진국이다. 세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가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수신 제가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정신과 도덕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인물이다. 서로 형님과 형수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정잡배도 하지 못할 욕설을 형수와 형님께 수십 차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행위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더구나 이런 인물은 구의원, 시의원도 하기 힘든데 하물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다니 국제적 망신이고 동방예의지국에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코나이 지역화폐 특혜 의혹, 두산 부지 용도 변경,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재명 장남 도박 및 성매매 논란, 살인자 이재명 조카 변론, 무고 및 공무원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 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 전과 사범, 그의 부인 김혜경의 공금 유용 및 갑질 행위 등 이런 엄청난 나쁜 경력의 소유자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은 의외로 많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지지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보는 것이다. 네 번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심각한 도덕성 결함, 각종 부정부패의 연루 의혹, 전과 사범, 자식과 배우자의 비행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는 주한미군 철수로 제2의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확고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도자다. 첫째로,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충실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다.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불의와 부정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원칙에 충실한
세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권력자에 충성하지 않고 세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권력자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애민주의자다. 네 번째, 윤석열 후보는 불구루 투지와 투철한 직업의식의 소유자이다. 다섯 번째, 윤석열 후보자는 강직하면서도 소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다. 여섯 번째, 윤석열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일곱 번째, 윤석열 후보는 좌파들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다. 예, 이상이 저희 영주방송에 기고된 조금세 회장님의 칼럼 도덕성이 결여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예. 조금세 회장님, 좋은 글 보내주셔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